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stateful 위젯, 플루터의 stateful 위젯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이 stateful 위젯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온라인에 좋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미 플루터 스테이트풀 위젯을 다루고 있지만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알고자 관련된 글들을 몇 개 읽어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글들이 많은데 저는 이 젤레나라는 분의 블로그를 주로 참고를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다른 분들의 글들 중에서 몇 개 표현 좋은 것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풀 위젯은 크게 7개의 상태를 가져요. 보통 7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7개의 상태 변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플루터에서 두 가지의 위젯이 있잖아요. 스테이트레스 위젯과 스테이트풀 위젯.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상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한번 화면에 뿌려진 뒤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스테이트풀 위젯은 화면에 뿌려지고 어떤 규칙에 맞춰서 화면이 계속 갱신이 되죠. 이게 스테이트풀 위젯입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갖고도 화면을 갱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들의 그 태어난 목적 자체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요것들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크게 어떻게 7개로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 스테이트를 만드는 create state부터 시작을 해서 init state, did change dependency, build, did update widget, deactivate, dispose 이런 7단계를 가집니다. 그 중간중간 어떤 속성의 변화들이 있어서 중요한 속성의 변화는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런 라이프 사이클 모양을 가지고요.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네모 박스 위에 요들. 그러니까 화면에 한번 뿌려진 뒤에 그 화면이 갱신되는, 반복해서 갱신되는 그 과정. 예, 그 과정이 요 네모 박스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스텝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reate state. 우리가 이제 stateful 위젯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create state 하는 게 전부인 역할이죠. 요 stateful 위젯은 여기에 물론 다양한 그 위젯 변수들을 넣어서 멤버 변수를 넣어서 쓸 수 있지만 쓰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핵심은 create state 부르는 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create state를 부르는 게 state 객체를 생성한 첫 번째고요. 이게 생성이 되면 이 mounted가 true로 바뀌면서 위젯 트리에 올라가요. 여기부터 이제 위젯 트리에 올라가면서 위젯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위젯 트리에 올라가면 init state가 불립니다. 위젯 mounted가 true가 되면서 init state가 콜이 되고요. init state는 위젯 트리에 올라갈 때 첫 번째 최초 1에만 호출이 된다. 반복돼서 호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므로 init state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냐?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어떤 일들, 스트림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 데이터 초기화하는 일들을 init state에서 수행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출되는 게 뭐냐면 did change dependencies라는 게 호출됩니다. init state 후에 자동으로 호출되고요. 통상적으로는 이 메소드는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요. 그냥 init state는 자주 오버라이드해서 쓰지만 필요에 의해서 특정 상황에서만 쓰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쓰게 되면 initState 후에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그리고 요 메서드 처리 후에 빌드 메서드가 호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메서드는 언제 호출되냐? 어, 어, 부모 또는 자기 자신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요 메서드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다른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요. 자기가 상속한, 그러니까 자기가 참조하는 위젯이 변경되면 뭐냐면 inherited 위젯이나 provider나 inherited 위젯을 상속해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다, 위젯을 만들었다. 그런데 inherited 위젯이나 provider가 갱신이 됐다. 그때 바로 내 위젯이 가지고 있는 did change dependency라는 메서드가 콜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빌드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빌드는 매우 무조건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메서드고 매우 자주 쓰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면을 구성할 때 자주 쓰이게 될 겁니다. 네. 요 빌드가 호출되면서 화면이 다시 그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호출은 did change dependency 이후에 빌드가 호출이 되고요. 두 번째 호출부터는 did update 위젯 또는 set state 콜에 의해서 빌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did update 위젯과 set state가 뭔지 한번 볼까요? did update 위젯은 뭐냐면 요거는 부모 위젯이 변경이 돼요. 그 위젯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계층을 갖잖아요. 거기서 부모 위젯이 바뀜으로 인해 내가 갱신이 돼야 될 때 did update 위젯이 호출이 되고요. 이 did update 위젯에는 그 올드 위젯을, 그러니까 갱신 전, 변화 전의 올드 위젯을 파라미터로 넘겨줘요. 그래서 올드 위젯과 변화된 위젯을 비교해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did update 위젯은 부모 위젯이 바뀌었을 때 콜이 된다. 그리고 이 did update 위젯 콜 후에는 빌드 메서드가 호출된다. 그리고 부모 위젯이 바뀌면 did update 위젯이 호출되고 빌드 메서드까지 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 영상 볼게요. 자, 지금 요 영상이 있어요. 요 영상이 있는데 요 영상을 제가 다른 영상으로 바꿉니다. 네, 요 머리 긴 여자분 영상으로 바꾸죠.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머리 짧은 분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화면이 갱신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나는 영상을 바꿨는데 화면은 갱신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비디오 바뀌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머리가 짧은 분이 있고요. 머리 긴 분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했죠. 네. 이제 바뀌었죠. 자, 왼쪽 거랑 오른쪽 거가 얘랑 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did update 위젯을 내가 오버라이드해서 그 업데이트를 반영을 해줬냐 안 해줬냐의 차이가 있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요 예제를 들고 와봤어요. 네. 물론 그 비디오 컨트롤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did update 위젯은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set state는 뭐냐? set state는 사실 그 7개의 단계는 넣어놓지 않았어요. 왜 넣어놓지 않았냐면 개발자가 그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7개의 라이프 사이클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내가 명시적으로 화면을 갱신하고 싶을 때 set state를 콜하면 set state는 build 메서드를 콜하게 되고 화면이 갱신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그 메서드들이 나왔지만 build, set state 이 두 가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set state는 build를 호출한다. 그래서 화면을 갱신한다.
setState의 역할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setState를 콜하게 되면 이제 프레임워크에 해당 스테이트가 더티해졌다라고 이제 노티파이를 해요. 그러면 그 프레임워크는 이거를 더티해진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태가 뭐냐면 deactivate라는 건데 요거는 위젯이 위젯 트리에서 지워질 때 발생을 하는데요. 완전 파괴라고 보기에는 그 위젯이 트리의 다른 쪽으로 옮길 때, 요때도 이 디액티베이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리프 노드에 있다가 다른 쪽 노드로 옮겨 트리 구조 아시죠? 트리 구조 이렇게 생긴 트리 구조, 네, 트리 구조. 트리 구조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위젯을 자, 요리로 옮겨. 네, 요럴 때 디액티베이트가 발생한다. 요 말입니다. 어떻게 옮기냐면 글로벌 키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deactivate 메소드가 호출된다. 그러면 이 deactivate는 요렇게 그 위젯이 위치를 이동시킬 때 위젯 트리에서 위치를 이동시킬 때 쓰는데 그럼 적절한 예가 뭐냐?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써봤어요. deactivate에 대해서.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알고 있으면 쓸 기회가 있겠죠. 네, 알고 있읍시다 우리. 네. 네, deactivate 다음에는 이제 dispose인데요. 그 스테이트의 라이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위젯 트리에서 완전히 빠질 때 디스포즈가 발생합니다. 디스포즈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스포즈에서는 어떤 컨트롤러나 아니면 객체들 이런 것들을 클리닝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줘요. 통상적으로는 그 위젯 트리에서 얘네들이 빠지면 이제 객체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프리 되는데 비디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디스포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쓰던 그 스트림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그 해제할 때 디스포즈를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포즈가 수행되면서 마운티드 프로퍼티가 false로 바뀝니다. 위젯 트리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상태 7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호출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ateful 위젯이 생성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constructor, state 위젯도 결과적으로 클래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constructor가 호출돼요. 이 constructor 호출 후에 state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 initState가 발생을 하죠. initState 다음에는 didChange dependency가 불리고 그 이후에 바로 build가 불립니다. 이렇게 stateful 위젯이 생성되면 이 순서로 움직이고요. setState가 호출됐다. 그러면 build만 다시 불립니다. 네, 요 위에 요 과정들은 이미 setState가 불리기 전에 한번 수행이 되었겠죠. 그래서 build만 불리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herited 위젯 또는 provider의 값이 변경됐어. 변경이 있어. 그러면 did change dependency가 불리겠죠. did change dependency가 불리면 build도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build도 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 위젯으로 전달받는 값, 부모 위젯이 갱신이 있어. 그럴 때는 did update 위젯이 불리고 did update 위젯이 불리면 build도 불린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객체가 제거되었을 때 deactivate가 불리고요. 그 다음에 build가 불립니다. build는 항상 화면을 갱신시킬 목적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위젯 객체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는 deactivate 후에 dispose가 불리게 됩니다. build 없이 위젯 트리에서 빠지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7개의 상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네, 요게 별거가 아닌데요. 위젯의 상태 변화라는 게 별거가 아닌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그 효과적으로 그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겠거니 또는 그걸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위젯 그리고 할 때는 솔직히는 이거 고려 크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위젯이 구성이 돼요. 예, 구성이 되는데 좀 고도화된 어떤 상태를 관리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트풀 위젯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 제대로 쓰려면 연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